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4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0년 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시 기해년 정축월 경호일이 되겠고요. 일진 경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태어난 배경, 월령이라고 하는 것, 축월이라고 하는 배경,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일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천간에서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 음양오행으로 경금을 분석 나누게 되면은 음양으로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는 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 오늘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 해당되는 경금, 그 다음에 음에 해당되는 신금이 서로 성질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쇠 같은 거 있죠. 가마솥을 만드는 무쇠 같은 것, 아니면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장비, 건축 장비 만들 때 무쇠로 만드는 것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다 경금에 해당이 되고,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나무 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지만 요즘은 철골 구조라고 해서 철근을 가지고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경금, 이 무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견고함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 되겠죠. 그래서 10천간 중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것이 바로 이 경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 중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단단하고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뻣뻣하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를 갖다가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궁궐이라든가 큰 대궐 같은 걸 짓기도 했죠. 근데 그때는 무쇠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라든가 제철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00도 이상 되는 고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쇳덩이를 녹여다가 철골 구조의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 중에서 가장 강인한 것이 옛날에는 간목으로 봤지만 지금은 무쇠인 경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 자체를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작벌, 즉 무쇠라든가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걸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 도끼라든가 무쇠 톱 같은 것이 바로 이 경금에 해당이 되죠. 따지고 보면 간목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 바로 이 경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장점이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것이 바로 이 경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금이 강하고 견고한 건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하고 견고한 무쇠를 갖다가 경운기 같은 농기구를 만든다든가 건축물 같은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거칠고 투박한 쇳덩이, 엿을 바꿔 먹는 쇳덩이밖에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점이 있는데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옛날 조선조 때, 그 이후 고구려 때도 청동검 같은 거는 만들었어요. 근데 청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매우 무르죠. 그러니까 그 청동하고 무쇠하고 비교하게 되면 청동 같은 경우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쇠 같은 강철 같은 거는 경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쇠가 무르지 않아야지만 칼싸움을 해도 칼이 휘지 않죠. 칼이 휘게 되면 칼싸움을 못합니다. 가끔 사무라이 같은 그런 영화 보게 되면 칼싸움을 서로 맞닥뜨려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검이 부러지게 되면 그 무사는 죽임을 당하죠. 칼이 강해야지만, 상대방의 검을 능히 이겨야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룰 수 있어야지만, 잘 열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더 강한 더 강한 경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그 화 중에서도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하죠.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강렬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배합이 잘 되어야지만 좋은 경금을 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경금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건 겨울이죠. 겨울이면서 엄동설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 해자축 북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 북방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히 해자축은 원래는 수왕절인데 해자월이 수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토왕절.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난 거에 비해서 같은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더라도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 해자는 수가 왕한 계절이잖아요. 해자월은 수왕절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시켜주는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의 왕쇠를 크게 중시했었어요. 왜냐하면 설기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에 뿌리가 있어야 줘야 된다. 그래서 토로 있어 경금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같은 경금 내지는 지지로 신금 내지는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가 되어주면 좋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일간 경금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중요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느냐 정화가 있느냐 이렇게 봤지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축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월 같이 수왕절이 아니라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그 다음에 저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글자이면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축을 보게 되면 여기에 통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통근할 수 있는 곳,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화 같은 데에서도 경금, 신금이 다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통근하기 좋은 것이 유금, 신금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사화 같은 경우에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장생처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축토, 술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축월은 토왕절이면서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해자월에 태어났던 것처럼 일간의 왕세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겠고요. 월령에서 일간을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왕세보다는 조후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축토토라고 하는 것이 얼어 있어요. 얼어 있는 동토이기 때문에 얼어 있는 땅이 금을 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제가 그저께 설명을 했지만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습토이긴 한데 얘가 얼어 있으면, 동토가 된 습토는 뭐예요? 얼어 있는 땅은 금을 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있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축토 땅을 녹여 주어야지만 이 습토인 동토가 녹아서 금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축토, 동토를 녹이는 용도로서의 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병화라야 되는 거예요. 병화. 이렇게 병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땅을 녹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있게 되면 금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겨울 되면은 땅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금, 쇠덩이도 매우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병화가 있게 되면 비록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경금을 따뜻하게 하고요. 토를 녹여서 토생금, 금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병화, 이 병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 즉 경금을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금을 녹여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용도 있게 쓸모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지금 같은 축월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 정화, 병화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달라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땅을 녹이고 전체를 조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아지는 중화가 되는 그런 사주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목이 있다든가 지지로 뭐 잇목 같은 거 하나 있게 되면 정화가 어떻게 돼요? 간목 즉 땔감 같은 연료를 얻은 것과 같으니까 사주가 더 좋아질 것이고요. 만약 인목이 있게 되면 인중 간목이 정화도 생하지만 인중 병화가 통근될 수가 있겠고 목은 병화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글자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성을 모두 생겨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좋은 귀중한 글자죠. 그렇다 하더라도 용신은 화가 되는 것이고요. 희신은 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굉장히 나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꺼리는 글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금인 경금이 음토인 축토를 본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경금은 양금이게 되고 축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정인에 해당이 되고 정인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축 안에 있는 개수, 신금, 기토가 축 안에 지장간으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축의 본기인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토를 격으로 잡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모왕 자세로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무토라든가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모왕 자쇠가 되겠고요. 토다금매도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다금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정인격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인격이라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모왕자세가 되고요. 모왕자세가 되면 특히 경금의 입장에서는 토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래서 토다금매 내지는 토다매금이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를 제어해 주어야지만 토다금매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면 금이 토다금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약한 경금이 토에 있어 생주를 받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월에 태어난 경금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땅을 녹이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에 해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일간이 경금이 아니라 무토기토였을 때 화토가 많을 경우에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지만 경금 자체는 수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서 단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엄동에 해자축월의 엄동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더 하강시켜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글자는 아니다. 오히려 화를 봐야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지에 일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경호일주들 일지 자체에 정관을 가지고 있죠. 경금이 오화를 보게 되면 오중정화가 오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병화, 기토,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오중에 기토 인성이 있어서 경금을 생해주는 것도 있지만 요 축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축중 기토가 투출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정인격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경금이 오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본기는 뭐에 정화를 본 것이고요. 이 병화는 쓰지 않는다. 요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중 병화 가지고 용신 잡고 뭐 병화로 조우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오로지 기토 정화만 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 자체의 정인 정관을 본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사람 자체가 좀 많이 바르고 반듯한 교과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씨도 착한 어진 남자 같은 경우는 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간에 보게 되면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오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 월간에 있는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가 옆에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일정 부분은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화생 토생금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기토가 없더라도 경금이 원령 자체에서 통근하고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용신으로 써야 될 정화가 약해지는 그런 폐단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필요한 것은 오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뭐예요? 병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경금이 축월에 그렇게 왕하지 않으니까 금을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천간 지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겠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된 거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자수에 있습니다. 오화가 핵심이 있죠. 왜냐하면 천간에 있는 병화, 천간에 있는 정화가 일지에 있는 오화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화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인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좌우충이 돼가지고 오화의 뿌리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오화가 깨지게 되면 병화, 정화의 뿌리도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이거를 그죠? 여기다 써야죠. 이런 자,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시지축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 어떤 분들 뭐 촛불이 두 개, 물상 같은 이상한 이론 가지고 촛불이 두 개니까 승도지 절해야 된, 절에 가서 살아야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은 경금이 뿌리를 얻었고 관성도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운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군이라든가 화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죠. 모군이라든가 금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지만은 수운 같은 경우, 수운을 만나는 것은 썩 좋지 않겠죠. 특히 이렇게 병자시가 오게 되면 좌우청 이거를 깨버리게 되면 큰 이제 대략 난감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경진시 같은 경우, 이 경진시는 그냥 토를 보게 되고 경금이 있게 되니까 진토는 통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경금을 생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아무래도 이제 화가 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된 것이고 요건 하나 봐야겠네요.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비록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지지 오중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화도 있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도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간에 사중의 병화로서 충분히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신사지 같으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 오화 두 개를 보고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월에 해수까지 있는 중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춥다 그랬잖아요. 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운은 더 하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를 억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 이거 제가 상담하는 경우, 상담 중에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자, 원래는 천간합이 정임합이라고 있어요. 정임합을 합니다. 천간합을 하는데, 이렇게 임수하고 정화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합을 한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합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이거는 합이 되지 않고요. 합하려고 하는,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합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수 안에서 남녀가 있게 되면 애절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 여자는 미국에 있고요, 한 남자는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합하려고 하는,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합되지 않고요, 계수 임수 투출한 거 별로 좋지 않다. 자, 갑신시가 되면 이런 건 조금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해요. 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축토에 뿌리를 둔 것보다는 신금에 뿌리 두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좀 더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을료신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안 좋은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정해씨도 해수가 있는 것 자체 좋지 않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연휴라서 비교 분석하는 사주를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많이 생략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이 사주하고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주 같이 꼭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다 이런 식으로 분석 사주 있음 이렇게 써드릴까요? 분석 사주 있음 이렇게 써드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뒤에 생시 끝나고 또 비교 분석하는 사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사주 있음, 이런 식으로 뭐가 됐건 티를 내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봤던 것 반복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노래, 한국 팝송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국 가요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사를 놓고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녹음기 틀어놓고 계속 듣다 보면은 음정 박자 가사 다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혼자 독학하면서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은 것이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명리를 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배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데없는 이론이라든가 신살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잡다한 기술은 쓰지 않고요. 그냥 원칙, 정통, 명리학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참 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좀 내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명리 초보 단계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계속 들어주시고요. 어려운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한 사주 같은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강의 내용에 제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긴 좀 어렵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사주에 한해서는 강의 내용 안에 포함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질문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뿅뿅 많이 하트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연휴는 끝났고, 자, 오늘부터 이제 또 회사 생활 하시면서 많이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